내 아버님을 살해한 자들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김두한이 마침내 내린 결단. 그가 선택한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비밀장소. 김두한이 이규갑, 염동진, 유진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규갑이 말을 이어갑니다. 공산당들은 자네 아버지를 죽인 원수이자 이 나라를 소비에트 연방에 팔아버리려 하는 조국의 원수들이네. 김두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까지 아무도 제게 이런 말을 안 해주었단 말입니까? 왜요? 이규갑이 한숨을 쉽니다. 말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게지. 염동진이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소련의 영향력은 대단했네. 공산주의는 마치 지상낙원처럼 선전되었지. 굶주리고 서름받던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였거든. 염동진이 계속 말합니다. 중국 또한 그 영향을 받아 모택동과 주을래 같은 사람들이 대륙을 새로 일으킨다며. 공산당을 만들고부터 우리 독립군들은 버티고 설 땅이 없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공산당의 만행은 대단했네. 엄청난 피해와 억압이 곳곳에서 자행됐지. 이때 이미 백야는 공산군대와 그 당을 혐오하고 있었어. 염동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나 또한 그 과정에서 전 가족을 잃었지.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에서 모두들 옷을 벗기고 개처럼 목숨을 구걸하다 죽었어. 중국에서였지. 염동진의 몸이 떨립니다. 김두한이 슬픔에 찬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내가 공산당과 싸우는 이유야. 개처럼 죽었어. 내 가족이. 유진산이 말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부패한 제정 러시아에서 많은 국민들이 착취당하고 유린된 것은 사실이네. 그 때문에 공산주의는 대대적인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렸어. 김두한의 눈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러나 염단장의 말처럼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면서 끊임없이 유혈이 낭자했지. 숙청, 숙청, 또 숙청. 개인은 사라지고 누구도 말할 자유를 잃었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철권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이네. 박용직이 말합니다. 가난을 경험하고 지배만 받아왔던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 사상에 급격하게 물들어갔지. 당시 자네 아버님이 살던 그곳 역시 다를 게 없었어. 아버님은 그걸 염려하셨어. 그리고 저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네. 염동진이 김두한에게 봉투를 건넵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잘 보게. 총독부 서류에는 이렇게 씌어 있어. 대한독립군 사령관 김좌진은 고려공산당 소속의 박상실이란 자에 의해서 1930년 1월 24일 피살되었다. 라고 말일세. 김두한의 몸이 분노로 떨립니다. 그가 천천히 품 안에 회중시계를 꺼냅니다. 시계가 열립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김두한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만주의 어느 밤, 어린 김두한이 김좌진 장군 앞에 서 있습니다. 김좌진이 묻습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소년 두한이 대답합니다. 독립군 사령관입니다. 김좌진이 크게 웃습니다. 하하, 아주 장한 뜻을 품었구나. 그래야지. 사나이 목표가 그쯤은 돼야지. 그러나 김좌진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질고 험한 길이다. 언제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야.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이다. 소년 두한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님. 김좌진이 말을 이어갑니다. 내 어머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구나. 허나 독립군에게는 가족을 생각할 시간이 없단다. 눈물도 흘릴 시간이 없어. 오로지 싸우는 것뿐이란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싸우고 또 싸우고 죽고 또 죽어서 광복의 그날만을 바라보는 것이 독립군의 운명이니라. 이 또한 알겠느냐? 소년 두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예, 아버님. 김좌진이 아들을 바라봅니다. 넌 나의 아들이다. 이 아비가 살아온 것처럼 살 수 있겠느냐? 소년 두한이 대답합니다. 예. 김좌진이 기뻐합니다. 장하구나. 되었어. 오늘 너를 만난 것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김좌진이 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회중시계입니다. 날이 밝으면 우리는 또 헤어져야 한단다. 이 시계를 바꿔라. 힘이 들 때마다 이것을 보고 이 아비를 생각하거라. 어쩌면 우리는 영영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 소년 두한이 부릅니다. 아버님. 김두한이 시계를 닫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습니다. 며칠 후 홍성 김좌진 장군의 묘소. 김두한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버님, 이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님. 김두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제부턴 아버님의 뜻을 받드는 자식이 되겠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아버님. 우미관 사무실. 김영태가 삼수를 다그칩니다. 야, 삼수. 말을 해보라고 했잖냐? 어떻게 된 거야? 누굴 데려왔다고 했어? 오야붕이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지금 이틀째 소식이 없는 게 아닌가? 삼수가 머뭇거립니다. 예, 그게 김목이 화를 냅니다. 아따, 싸게 말 좀 혀봐라. 왜 말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그러는 것이요? 삼수가 대답합니다. 박용직이라는 사람을 모셔왔습니다. 김영태가 놀랍니다. 박용직? 그게 누군가? 삼수가 설명합니다. 창단식장에서 큰형님께 큰 소리를 쳤던 그 사람입니다. 신영균이 소리칩니다. 뭐? 그 반동 새끼를?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한 남자가 들어섭니다. 개코가 말합니다.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남자가 말합니다. 그거 보아하니께니 김두한이 꼬붕들이구만 기래. 개코가 화를 냅니다. 뭐? 김두한이 꼬봉? 신영균이 소리칩니다. 당신 누군데 우리 큰형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야? 남자가 웃습니다. 그거 부를만 하니끼니 하는 거 아니갔어? 내래 고 두한이 좀 만나러 왔으니끼니 날래 안내 좀 하라. 개코가 달려듭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까부네. 내래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만. 순간 남자의 주먹이 날아갑니다. 개코가 날아가 바닥에 굴러떨어집니다. 신영균과 홍만길이 달려들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합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이거. 손님 대접이 영말이 아니구만 기래. 김영태가 황급히 나섭니다. 너희들 뭐하는 짓이야? 그가 남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집니다. 혹시 시라소니 형님이 아니십니까? 시라소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날 아는가 보구만 기래. 김영태가 인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태라고 합니다. 시라소니가 웃습니다. 고 우미관에 영 글러먹은 놈들만 있는 건 아니었구만 기래. 김영태가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이 무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시라소니가 손을 내줬습니다. 됐어야. 오랜만에 몸 한번 푼 걸 갖고 쓰리. 사과는 무슨 사과? 두한이 안에 있네. 김영태가 대답합니다. 지금은 안 계십니다마는. 시라소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야야, 그럼 나중에 두한이 오면은 다녀갔다고 말이나 전해. 거 나중에 보면 술이나 한잔 사라고 말이디. 김영태가 대답합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라소니가 나가고 신영균이 일어나며 분노합니다. 시라소니가 뭐라고? 저런 자식이. 김영태가 말립니다. 너희들 아직도 멀었다. 그런 인물을 못 알아보고 다짜고짜 싸움을 벌였단 말이야? 시라소니라면 이야기가 달라. 그는 만주는 물론 중국 일대까지 평정한 싸움의 달인이야. 며칠 후 김두한이 우미관에 돌아옵니다. 조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김두한이 입을 엽니다. 난 오늘 우미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이 시간 이후로 전위대에서 탈퇴하고 공산주의자들과 맺었던 모든 관계를 끝낼 것이다. 신영균이 놀라며 묻습니다.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형님. 김목이 말합니다. 우리도 그간 뭔가 복잡한 일이 있다고 알았단께. 하지만 말이여, 그 내용은 쪼까 알고 싶구먼. 문영철이 말합니다. 우리들도 다 알고 있다. 너 정진영이 때문이지?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쩌면은 진영이도 속고 있는 거야. 난 분명히 알았어. 저들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야. 개코가 묻습니다. 엄마, 아이 속다니? 뭘 속았다는 것일까? 김두한이 천천히 말합니다. 내 아버님을 살해한 자들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조직원들이 모두 놀랍니다. 김두한이 계속 말합니다. 난 그들과 싸우기로 했다. 그것이 내 아버님의 원수를 갚는 길이고 또한 애국이며 독립투쟁이기 때문이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떠나도 좋다. 김영태가 나섭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싸운 조직이 아니지 않는가? 쌍칼 오야붕으로부터 뭉쳐지고 다져진 조직일세. 우린 아우님을 따르겠네. 신영균이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들은 형님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를 겁니다. 문영철이 소리칩니다. 그래. 우리 모두 큰형님을 모시고 생사를 같이 하자. 김모욱이 말합니다. 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더라고. 개코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니 근데 거시기, 이 두한 오야붕, 그러면 앞으로 이 진영이하고는 관계가 어찌게 되는 것일까?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내가 설득을 해보겠다. 물론 어렵겠지만 말이야. 김영태가 말합니다. 회의도 끝났으니 어디 가서 저녁이나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때 문이 열립니다. 정진영이 들어섭니다. 두한아, 조용히 할 얘기가 있다.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널 부르려던 참이었다. 형님께서 애들을 좀 챙겨주십시오. 전 진영이와 따로 나가겠습니다. 김영태가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알겠네. 둘이 밖으로 나갑니다. 어두운 골목길. 정진영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방금 전에 믿을 수 없는 소문을 들었다. 그구들이 박헌영 동지를 납치하려다가 실패했다는 거였어. 헌데 그들 중에 두한이 내가 끼어 있다는 거였어. 그게 사실이냐? 김두한이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정진영이 잠시 놀랐다가 책상을 쾅 칩니다. 그래도 난 널 끝까지 믿었는데.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김두한이 품에서 봉투를 꺼내 정진영에게 건넵니다. 이게 뭐냐? 김두한이 말합니다. 넌 공부를 많이 했으니 읽을 수 있을 거다. 정진영이 봉투를 열어 읽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김두한이 설명합니다. 내 아버님께서 공산주의자의 손에 돌아가셨다는 총독부의 비밀 문서야. 정진영이 소리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모두 조작된 거야. 김두한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이미 아버님의 옛 동지분께 모든 걸 확인했다. 그분께서는 내가 어렸을 적 만주에 갔던 것까지 알고 계셨어. 정진영이 말합니다. 두한아, 나도 그 이야긴 알아. 내 아버님을 살해한 박상실이란 자가 한때 사회주의자 활동을 했었지만은 분명 일제의 사주를 받은 친일파였다고. 진실은 아무도 몰라. 김두한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하는 거야? 너마저 날 속이고 있었던 거야? 정진영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아서 좋을 것이 없는 이야기였어. 그래서 김두한이 소리칩니다. 그만해. 그만해. 이미 내 결심은 굳어졌어. 난 목숨을 걸고 공산당과 싸울 거야. 김두한이 정진영을 바라봅니다. 너도 다시 생각을 해. 이제부턴 공산당과 손을 끊고. 정진영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시 생각해야 할 사람은 바로 너야. 김두한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난 변하지 않아. 김두한이 묻습니다. 나와 적이 되겠다는 거냐? 정진영이 대답합니다. 그건 너한테 달렸다. 김두한이 부릅니다. 정진영. 정진영이 대답합니다. 김두한.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친구. 그러나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야인시대 54화 어떠셨나요? 김두한이 마침내 내린 결단. 조선청년전위대를 떠나고 공산당과의 전쟁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 정진영과의 이별.
두 사람의 우정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다음 화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좌우익 대결 그리고 시라소니와의 운명적 만남이 펼쳐집니다. 과연 김두한은 시라소니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야인시대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김두한이라면 친구와 신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